이번 포항 지진에서 건물 훼손이 잇따랐는데요. 그중에서도 필로티 구조가 주목받았습니다. 주제 보시죠. 소리도 좀 나고 이렇게 해서 그 물이 이제 기둥이 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또 일부 기둥 그 자체가 위에 깨진 부분이 거의 내려앉은 상태라서 그 상태로 유지를 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아까 보이는 요 원룸뿐만이 아니고 뒤쪽 원룸, 뒤쪽 블록의 원룸들도 몇 개가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군데가 그런 걸로. 기둥이 지어지고 나서 옆에 벽을 세우면은 기둥이 좌우로 흔들릴 때 그 옆에 막고 있는 벽들이 좀 지탱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벽체가 없다 보니까 더 약간 취약할 수밖에 없죠. 기둥만 있다 보니까. 예, 지진 이야기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안형준 지진 초고층 도시건축학계 연구원장,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일단 저희가 영상으로도 봤지만 포항 지진에 건물들이 많이 취약했어요. 특히 네. 필로티 건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필로티 구조는 이 지진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진이 온다면 이 건물은 모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지진에는 건물의 중심으로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필로티 구조는 중심이 상부에 있기 때문에 상부가 움직이면 필로티 구조 하부는 이제 반드시 파괴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를 할 때는 필로티에 대한 내진에 대한 그 취약 부분을 반드시 보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필로티라는 뜻이 정확하게 뭡니까? 그러니까 1층 부분은 예.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구조라서 예. 대부분 이제 아파트라든지 그건 그 어떤 다세대 주택에서는 주차라든지 개방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럴 때는 반드시 지진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원 자체는 뭐 필라가 이제 기둥이란 영어 뜻이니까 네, 네, 거기서 좀 비롯된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1층은 기둥이고 2층부터는 생활 공간을 얹혀놓은 구조입니다. 예. 이게 요즘 빌라나 오피스텔 보면은 이런 양식이 정말 많거든요. 예, 아파트도 많습니다. 예. 예. 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좀 취약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내진에는 지진에는 아주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 취약한 부분만큼은 반드시 보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 그러니까 필로티 건물 자체가 좀 위험하다는 겁니까? 지금 붕괴된 그 건물 말고 아예 그렇죠. 자체가 필로티 구조가 갖고 있는 그 원래 그 특성이 지진에는 약한 구조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필로티 구조 말고 지진에 다소 취약할 수 있는 구조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조적식이라 그러죠. 벽돌 구조 같은 경우는 횡력, 지진력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벽돌 구조 같은 경우는 지진이 왔을 때 반드시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 지진으로 충격을 받은 필로티 건물 구조들 그중에서 그 기둥들 훼손된 것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기둥이 횡력이 강하게 하려면 기둥을 원래 수직 철근만 넣는 게 아니라 수직 철근을 둘러싸이는 철근을 우리는 후프라 그럽니다. 예. 후프를 더 철저하게 촘촘히 보강한다면 그 필로티의 취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후프라고 하는 게 네네.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보통 설명해 이제 주시죠. 수직 철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둥에 거기에 횡방향으로 둘러서 이렇게 그 배근하는 철근을 그걸 후프라 그럽니다. 뭐 예. 플라후프 얘기하듯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플라프 같은 것이 넣는 거군요. 촘촘히 또 예. 아주 긴결이 제대로 돼 있다면 취약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바깥 건물에 벽돌이 쏟아진 부분도 많단 말이죠. 네네네. 이런 벽돌이 쏟아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 요번에 그 한동대 얘기하시는 거죠? 예. 지금 그 보통 그 원래 구조체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모양을 내기 위해서 치장한 벽돌하고는 완전히 그 같이 고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스티로폴 단열로 스티로폴을 넣은 것이 지금 원래 구조체하고 일치화되지 않게 해놨기 때문에 예. 이번에 약간의 횡령마저도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시공을 할 때는
이 벽돌하고 구조체하고 일치화되도록 시공했다면 이와 같은 일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시공이 들어갔으면 네네. 뭐 지진이 났을 때에도 이런 부분을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았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열을 위해서 철 콘크리트 벽체하고 이제 조적벽하고 사이가 스티로폴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군데 그 실제 구조물하고 일체화시켜야 될 그게 없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필로티 구조 건물의 위험성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렇게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필로티 건물을 계속 짓는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세대라든지 아니면 또 주차의 확보 또 아파트 같은 개방감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그 지진을 통해서 상당히 약한 부분을 인식하고 설계하는 데고 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로티 구조 건물이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까? 네, 원래 필로티 구조는 상당히 유명한 그 설계자가 제안한 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이 진 건물도 무너졌어요. 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는 내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와서 피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에 대비해서 어떻게 건물을 짓는지도 그러니까 일본 궁금해요. 같은 경우는 필로티 구조가 거의 없고요. 네. 만약 필로티 구조가 있다 할지라도 충분한 보강을 하고 있죠. 어. 근데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설마 하고 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제 외벽이 좀 훼손되거나 앞으로 이제 좀 보강해야 되는 작업들이 남아 있을 텐데 네. 이 보강 작업에서도 좀 안전 사고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파손 있는 구조물들은 안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전문가들은 어떤 부위가 힘을 받고 있는지 어떤 그렇죠. 부위가 취약한지 알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보강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지금 건물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필로티 곧 무너질 것 같은 그 필로티 건물이 나왔는데 네네.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필로티 부분은 기둥이 파손됐기 때문에 기둥은 모든 상배 하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그 파손된 기둥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보강 절취를 해놓고 복구를 해야지 그대로 복구를 했다면 또 2차의 붕괴 사고가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화면들을 보면서 네네. 아파트의 어떤 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네네. 산을 깎고 그 산을 네네. 막아놓은 옹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옹벽 같은 구조물들이 금이 간 모습들도 봤는데 네네. 여기도 나중에 뭐 무너지거나 떠내려오는 등 이런 사고가 날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난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위험한 지진에 위험한 그 구조물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의 구조물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관리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형식적인 안전점검, 안전진단으로 계속적으로 안전사고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번 기회에 철저히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만약에 내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내서 반드시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봅니다. 교수님, 예. 지금 우리가 일단 너무 가슴이 놀랐던 거는 네네. 학교나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의 건물이 훼손됐기 때문에 상당히 놀랐던 건데 예. 옹벽을 비롯해서 네네.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지진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취약한 건물을 점검한다 했을 때 주거 지역 말고 네네. 어떤 구조물들, 어떤 시설들을 중점적으로 찾아내서 좀 보강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 먼저 네. 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그다음에 많은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공서 이런 것들은 철저히 조사해야 되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도부터 내진 설계를 의무화가 돼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모든 건물들의 6.8%밖에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예. 전체 건물의 6.8%요? 예. 예. 그 보고에 의하면 그리고 그 88년 이후에 지금까지 진 내진 설계가 꼭 필요한 시설물들도 33%밖에 그 내진 설계 안 돼 있다는 예.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진 설계를 반드시 함에도 불구하고 67%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내진 설계는 제대로 돼 있는지 이걸 철저히 조사해서 그에 대한 보강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내진 설계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어떤 건물인가요? 그러니까 1988년도에는 예. 6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반드시 하게 돼 있었어요. 그건 네. 몇 개 안 되겠죠.
그러나 작년에 경주 지진 있고 나서는 2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을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조물들이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지금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첨성대 같은 경우도 지난 경주 지진 때 영향을 받았고요. 네네네. 탑들도 일부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는 데 네네. 영향들이 있는데 그 문화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보강을 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첨성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진에 대비하는 설계는 내진 설계가 있습니다. 그건 내진 설계는 구조물이 직접 지진에 견디는 거고요. 지진이 온다면 지진의 그 세기를 줄이는 재진 설계가 있고요. 네. 또 아예 그 집안으로부터 구조물에 지진이 전달되지 않도록 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첨성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선조들이 면진 설계, 지금 지진이 왔어도 첨성대에 지진이 도달되지 않은 그런 지혜를 발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옛부터 이 조상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발현된 예. 건물이었군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이라도 겉에 외장재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완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보안이 절대 사실은 내진 설계가 돼 있다면 외장대는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 외장대는 물론 그 실내에서도 그 만약에 지진으로 해서 탈락이 돼서 사람이 다친다면 네.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철저히 그것은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 하면 외벽 말고 건물 내부에서도 흔들림이 그렇게 감지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흔들림에 의해서 그 탈락이 돼서 만약에 이제 등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친다든지 책장이 무너진다든지 이것들은 내진 설계에 고려를 해가지고 대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장재도 물론 내부에서도 사람에게 위험한 요소는 제거하게 돼 있습니다. 건물 네. 자체를 이제 나중에 시공을 한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가 무엇일까요? 기둥입니까? 아니면 어떤 보호 이런 것들입니까? 모든 게죠. 만약 지진이 온다 그러면 우선 먼저 슬라브로 옵니다. 그러니까 슬라브에 있는 힘이 이제 기둥으로 전달되고 슬라브라는 슬라브가 게- 어느 위치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판, 예. 바닥, 이 바닥으로 먼저 오고 그다음에 바닥이 결함이 있다면 바닥이 이제 붕괴가 일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그 힘이 기둥으로 오고 기둥에서 기둥으로 와서 기초까지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어느 부위가 중요하다 이거보다는 모든 힘에 견디는 부재가 전부 안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아무래도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들은 네네. 그렇다면 우리 집은 안전한가, 네네. 안전하지 않다면 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88년도 이전에 진 개인 건물 같은 경우는 그 개인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내진 보강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입주자들은 과연 자기가 사는 것이 지진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를 보려면 먼저 건축 허가를 득한 날짜를 봐야 됩니다. 네. 1988년도 이후에 그 규모 이상이었으면 내진 설계가 됐을 것이고요. 또 층을 봐야 됩니다. 6층 이상이었을 때 또 이 용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층과 규모와 그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이것이 내진 설계됐다 알 수 있고 만약에 모른다면은 이것을 그 관할 구청이라든지 지자체에 알아보면 반드시 알려. 뭐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신고보다는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의 안전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형준 초고층 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 건국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